자, 오늘 4월 22일 마감 시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뽑은 타이틀은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입니다. 대부분 하루 종일 이제 증권방송 보시는 분들은 거의 시작하는 시황에 이제 방송에 소위 말해서 구다리를 맞추기 위해서 앞에 시황을 좀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 들으신 게 파월의 빅스텝 뭐 이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파월 의장이 빅스텝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고 거기에서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 우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나스닥이죠. 그게 이제 1.27%까지 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 2.07% 마이너스로 마감했습니다. 낙폭으로 보면은 3.3%가 넘으니까 이제 큰 낙폭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 4.2% 상승으로 시작해서 6%로 마이너스 6%로 마감을 했습니다. 10%가 넘는 소위 말하는 변동성을 보여줬고 장중 10% 이제 넘는 상승보다 테슬라도 3% 정도의 상승으로 상승폭을 크게 낮추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일단 우리 시장 장 초에 하락으로 시작했는데 미국 시장하고 좀 다른 거는 미국 시장은 원사이드하게 밀렸다면 우리 시장은 그래도 낙폭을 조금씩 후반으로 갈수록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중 한때 코스피가 1.38%까지 밀렸지만 마감은 0.86% 정도의 마감을 보여줬고 코스닥도 장중 한때는 1.4%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0.74% 정도로 낙폭을 줄이고 마감을 한 게 미국 시장의 원사이드한 밀림보다 나은 현상이다라고 보입니다. 일단 저는 지금도 한국 주식이 좀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이걸 한번 보드릴까요? 이게 뭐냐면 상대 비교 차트입니다. 1년짜리인데 1년어치인데 1년 동안 노란색 선이 나스닥이고 파란색 선이 코스닥이고 빨간색 선이 코스피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1년 전에 새 주가가 같다고 시작을 하고 그동안 이제 변동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보면은 나스닥이 훨씬 더 크게 갔죠. 이때가 언제냐면은 소위 말하는 동학까지는 아니죠. 서학 개미들 막 이런 때 테슬라 막 천슬라하고 날아간다 할 때 이런 때에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한국 시장 정말 재미없었죠. 보시다시피 작년 6월부터 계속 원사이드에 빠지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들 미국 시장으로 몰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조정 구간이니까 오히려 많이 갔던 종목들이 많이 갔던 종목처럼 많이 갔던 시장의 나스닥이 낙폭이 좀 더 크고 못 갔던 코스피나 코스닥이 오히려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폭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낙폭이 적다. 왜냐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많이 간 종목들이 낙폭이 클 수밖에 없다. 바운딩이 큰 종목들이 그래도 조정 국면이 크다라는 측면에서 미국 시장보다 우리 시장이 지금은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리 인상이나 긴축에 대한 우려가 계속 뉴스에 나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방송에서 어차피 결과가 뭐라 그럴까요? 마이너스가 나면은 긴축 우려 때문에 마이너스가 났다고 할 거고 플러스가 나면은 긴축 우려 완화라고 기사를 쓸 겁니다.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면서 결과에 꽤 맞춰진 뉴스들을 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1위 1비 하는 시황관을 가져갈 때가 아니고 전체적인 전략은 일반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몇 달씩 가져갈 수 있는 큰 전략을 가져가시고 그 안에서 전술을 짜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의 금리, 시장 예측치로는 미국 금리가 올해 말 FOMC에서 한 2.5에서 2.75 사이의 금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가장 큰 높은 확률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리 수준과 남은 FOMC 회의 일정을 봤을 때 최소한 3번에서 4번 정도의 빅스텝은 이미 시장에서 예견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얘기는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시장이 하락을 했지만 그게 시장 컨센이나 시장 예측치를 벗어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장에 최근에 뭐 사료주도 많이 뜨는데 사료주들 여러분 손대지 마세요. 뭐 나중에 한두 달 있다가 여러분들이 거기서 남겨지고 분명 저한테 종목 상담하러 오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개별주 장세 특히 어쨌든 장이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큰 돈, 큰 수급이 들어오기 힘듭니다. 최근에 큰 종목들, 삼성전자라든지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힘을 못 쓰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성장주가 금리 인상에 더 민감한 것도 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개별주 장세가 될 텐데 이럴 때는 사실은 개인들의 수익률 차이가 대단히 커집니다. 선수들은 정말 먹을 게 많은 시장이고 초보들은 잘못 쫓아갔다가 정말 손실을 크게 볼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판단을 해보시고 내가 선수다 싶으면은 뭐라 그럴까요? 변동성 매매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나 그래도 아직 초보다. 초보라고 하면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초보라고 하실 초보라면은 예를 들어서 정말 시장이 좋아서 수익을 낸 거는 수익을 낸 게 아닙니다. 정말 오랫동안 최소한 뭐 3년에서 5년 이상은 주식을 하셨어야 되고 최소한 5년 이상 해보셨어야 되겠죠. 많이 잃어보셨다가 그걸 다 복구를 하고 수익권에 들어가신 분들이 어느 정도 주식시장에 좀 적응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시장에 재작년에 들어오셔가지고 시장 좋을 때 번 거는 사실은 내가 잘해서 번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좀 따져본다면은 본인의 포지션들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고 나에게 맞는 매매 방식을 선택해야 될 구간이다. 긴축 이야기 나온다고 너무 걱정하실 때는 아니고 개별주 위주로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아직도 많은 구간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